29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부터. 헌터 게더러죠. 헌트는 사냥하는 거고 게더는 모으는 거잖아. 결국 사냥하고 채집,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채집하는 거죠. 수렵 채집인. 수렵 채집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 생활 양식이라는 게 혹은 생활 방식이라는 게 동사는 어디 있냐? appears죠. 그쵸, 멀리 있죠. 이 수렵 채집인들의 생활 양식이라는 걸 또 부연 설명해주고 싶나 봐. 그리고 그것은 이거 지금 1번의 형태가 뭐야? 지금 어법 문제 1번이잖아. PP 형태니까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나 생활 방식이라는 건 묘사, 능동적으로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묘사가 되는 걸 테니까 묘사될 수 있답니다. as natural,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human being,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아, 사냥하고 과일 따먹고 이러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근데 이것이 appears는 지금 시제가 현재죠. 보인답니다. to have had니까 얘 우리가 오늘 썼던 형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투부정사에? 그쵸? 투부정사 완료형이거든? 투부정사 완료형. 그러니까 시제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면은 수렵 채집의 생활이라는 게 지금 현재 보이는 거거든. 지금 현재 보이는 거야. 가졌던 것처럼, 많이 가졌던 것처럼 그것을, 그쵸? 추천할 많은 것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답니다. 결국에 보이는 건 지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점을 가졌던 건 추천을 할 만큼 이점은 과거에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완료형 언제 쓰냐? 투부정사 완료형이든 동명사 완료형이든 언제 써? 조절의 시제보다 과거일 때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기준 시점이잖아. appears가 얘가 기준 시점인 거죠. 보이는 거는 지금이니까 현재. 그럼 얘를 타임라인으로 그려보면은 시점을 이제 2개 그리면 되잖아. 뭐랑 뭐를 쓰면 될까? 1번 문장에 나타내려면 현재랑 과거죠. 현재랑 과거를 나타내면 되죠. 현재는 appears 쓰면 되는 거고 보이는 게 지금이니까. 그 다음에 과거 위쪽에는 뭐라고 쓰면 되는지 알겠어? 헤드죠. 그냥 하나 헤드. 정확히 쓰면 헤드 머치죠. 뒤에 헤드 머치까지. 그리고 이게 현재가 지금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럼 지금 썼어 다? 보이잖아. 근데 이점을 가졌던 거는 과거잖아. 그 문장을 구성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썼겠죠. appears, 보인다. 근데 과거에 이점을 많이 가졌던 거니까 어떻게 쓰고 싶겠어? to, 드라고 쓰고 싶죠. 근데 이러면 어때? to 부정사는 형태가 어떻게 돼? to,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든 기준 시점보다 한 단계 과거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뭐를 빌려한 거야? have, had라는 완료 형태를 빌려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색해 보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과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완료형을 쓴 거니까. 그럼 어떻게 쓰면은 틀리게 출제될까? to, have,겠죠. to had라는 그건 아예 형태 자체가 틀린 거니까.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형이 to 부정사, 동사 원형이니까. 그러니까 to have로 쓰면 틀리겠죠. 그럼 보이는 것도 현재고 그것을 추천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것도 현재가 되니까 시점으로 맞지가 않잖아. 타임라인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도대체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본문상에 to have had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형태고 to have라고 쓰면 틀리다. 여하튼 수렵체된 생활에 대해서 이점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심지어 이게 자연스럽대. 2번 문장 examination. 근데 그 조사라는 게 동사는 다시 한번 뭐냐? 지죠. 멀리 있죠.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인 거죠. 명사 하나에 정확하게 S 표시할 수 있어야지 단순지 알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전부 다 우리가 좋아하는 전명으로 묶이잖아.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suggested 대세 네모가로로 묶이죠. 목적격 접속사 대시고. 대절 아래로 동사는 몇 개 병렬되냐? 2개죠. 첫 번째는 enjoyed고 두 번째가 suffered 이렇게 2개가 병렬되는 거.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enjoyed랑 suffered 두 개가 병렬된다. 왜냐면 가운데 분사 구문이 들어갔으니까. 분사 구문은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냥 표시할게. 이렇게 세모가로 닫고.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remains는 유적이라는 명사죠. 그 인간 유적의 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 유적을 살펴본 거죠. 근데 이 유적이 어디로부터 온 거야? early 초기에 수렵체진 사회로부터 온 인간 유적에 대한 조사라는 게 뭐를 제시하고 있냐면,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조상이 즐겼어. 실제로 어번던트 풍부한 음식. 그래, 수렵채집 하면서 먹을 것 더럽게 많았었다니까. 그리고 이런 음식이라는 게 obtainable, 얻을 수 있었거든. excessive, 과도한, 노력 없이, 노력 안 하고도 많이 먹을 수 있었다고, 수렵채집 사회인들이. 그리고 very few diseases니까는 거의 질병을, 그쵸? 거의 질병으로 고통받지도 않았거든. 근데 도대체 왜 농경사회로 변화됐냐고 이 사람이 지금 뒤를 읽어보면 묻거든. 이렇게 식량도 많고 질병도 거의 걸리지 않았는데 되냐? 일단은 few, 문법적으로 이것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일단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명사잖아. 한국어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거 없어.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 셀 수 있는 거는 어나 s를 붙이는 게 중요하고, 셀 수 없는 건 무조건 단수 취급하잖아. 근데 앞에 형용사가 붙어.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되는 형용사가 있어. 근데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하면은 조금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해서 어려우니까 나는 항상 극소수라고 해석하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약간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가 쓰였을 때. 그럼 본문에서 나온 거는 이미 나왔잖아. few가 하나. 2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few 찾았어? disease. S 붙었으니까 얘 가산명사지. disease는. 그 다음에 거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1, 2, 3, 4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지금 본문상의 few는 1번이죠. 가산명사인데 거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 어떤 물을 보고 물이 거의 없다? 약간 있다라고 할 때 거의 없다라는, 없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few를 쓰면 물이 아니죠. 그 경우엔 이거죠. 불가산이니까 물은. 그럼 여기에 few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불가산 같은 경우에는 little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외우기 쉬운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few 왼쪽에 뭐를 쓰면 돼? 어를 쓰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셀 수 있으니까 little을 쓰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것에 기반해서 한번 2번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2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few를 극소수라고 해석해도 되고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나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은 풍부한 음식을 즐겼답니다. 근데 이게 획득할 수 있었죠. 얻을 수 있었죠. 과도한 노력 없이. 그리고 고통받았다. 극소수의 질병으로. 그러면 극소수의 질병이라는 건 거의 질병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few를 극소수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it이 가주어거든? 그 다음에 y부터는 진주어다. 여기까지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으면 이게 진주어죠. 그 다음에 또 구조했을 때 growing부터 다시 한번 세모가로죠. 그 다음에 growing이랑 병렬되는 게 분사구문 두 개가 병렬되잖아. growing이랑 domesticating 이 두 개가 병렬되죠. 그 다음에 세모가로 여기서 묶을게. 그 다음에 콜론 뒤쪽으로 다시 한번 주어져. cultivating. 그 다음에 was. and 뒤쪽으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너네가 이 what을, 이거 문법 문제 맞췄냐? 실전에서? 맞춰야 되죠. 틀릴 수가 없는 문법 문제인데 뭘로 고치는지 몰라도 여하튼 이게 틀린 건 알아야 돼. 왜냐면은 일단 선행사가 있잖아. what은 선행사를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뒤에 문장도 사실상 완전한 거거든. 왜냐면은 to의 원형이 뭐야? take거든. 얘 자동사야. 자동사. 뿌리를 내리다. 뿌리를 내리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take 루트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세 동그라미 치고 이 what을 대신나 where로 바꾸면 되거든. 파랑 펜으로 쓸게. 대신나 where. 대신나 where로 쓰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도 동그라미 쳐야 돼. 왜냐면 이게 모이기 때문에 이때
강조. 그쵸?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 강조하고 싶은 게 in farming villages. 전명을 강조하는 거야. 전명. 응?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해. 대은 여기에서 쓰임이 결국에는 관계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도 관계부사야. 관계부사. 관계부사다. 관계부사. 그럼 구조가 이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처음부터 다시 3번.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하지가 않죠.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정착했냐, 퍼머넌트 영구적인 마을에. 그리고 발달시켰냐, agriculture, 농업을. 그쵸? 수렵 채집인이 그렇게 좋았으면은, 살기 좋았으면 왜 정착했냐?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물을 길렀죠. 그 다음에 domesticating, 길들였죠, 동물들을. 그리고 밭을 경작하는 게 매우 힘든 일이잖아.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농업 마을이었거든. 뭐 한 게? 에피데믹? 전염성의 질병이라는 게 처음 발생한 게. 그러니까 정착해서 모여 살면서 농업 더럽게 힘들고 거기서 질병까지 발생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정착 생활을 했냐. 글쓴이가 조금 의아해하는 것 같죠? 되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내용 정리해볼게. 1번이랑 2번 묶어서. 풍요로운 수렵 채집 생활을 얘기하자. 풍요로운 수렵 채집 생활. 사냥하고 과일 따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았다. 힘도 별로 안 들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착 생활과 농업의 발달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따르고 있죠. 모여 살면서. 첫 번째는 밭 가는 게 힘들어. 농사일이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병이 떠도는 거죠. 코로나와 같은. 3번에서 디스 감축하는 건 뭘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디를 화살표로 묶으면 되겠냐? 그죠? 대절이죠. 우리 조상이 그렇게 풍부한 음식 즐겼고 질병도 안 걸렸는데. 그 다음에 4번 문장. 이렇게 모여 살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와레블부터 네모가로로 묶을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그것의 즉각적인 효과가 와레블 무엇이었든지 간에 인간의 삶에 미치는 정착과 agriculture, 농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led to도 인과관계 동사죠. 너네가 아까 썼던. 무엇으로 이어졌어? 높은 증가로 이어졌답니다. 그 인구 밀도에 있어서. 되냐?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여 살면서 인구 밀도가 증가했다는 거죠. 농업을 하면서 이제 너네 지문 아니었어? 그 41번? 그 농업 짓는 사람들이 다른 일 하는 사람 식량 나눠주고 남은 거. 그쵸? 전부 다 연결되네 결국 질문이. 5번 문장. 이러한 기간은 분사구문 알려져 있거든.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요한 전환점이었답니다. 인간의 발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오프닝부터 세모가로죠. 길을 여는 거죠. 근데 어떠한 길이냐면은 성장의 길을 열었죠. 어떤 성장이냐면 the first니까 최초의 마을과 도시의 성장의 길을 연 거죠. 말은 어렵게 하고 있지만 모여 살면서 농업지였죠. 인구 밀도가 증가했으니까는 이제 마을이랑 도시가 형성됐다는 거야. 마침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해? 뭘로 이어져? 다시 한번 인과관계 동사죠. 정착된 문명. 지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정착된 문명으로 이어졌답니다. 세모가로 잡고. 엔드레이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리딩 투랑 오프닝 이 두 개죠. 이러한 기간이라는 건 너네가 썼듯이 어디로 연결시키면 되냐? 3번이랑 4번이잖아 결국에는. 그쵸? 3번이랑 4번 문장을 너네가 썼잖아. 근데 이거 순서별로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4번으로 연결시킬게. 결국에 5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을과 도시 형성의
마을과 도시 형성의 초석인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 도시, 그 다음에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는 게 발생을 했다. 이거는 한 줄 정리하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고 되냐 일단은. 마을과 도시 형성의 초석. 초석이라는 말 모르는 거 아니죠? 그 맨 밑에 까는 돌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를 짓기 전에.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그 위에 마을과 도시, 문명이라는 게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되냐? 그 다음에 분사구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거 이미 내가 프린트에 다 썼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받아 쓰고 이 노은 있잖아. 신석기 시대로 알려진 거 결국 선행사가 뭐야? 꾸며주는 게 기간이잖아. 그럼 이 기간이라는 거 알까 알려졌을까? 알려졌으니까 과거분사 쓴 거죠. 그러니까 뭘로 바꾸면 안 돼? 노운을 노. 그러니까 이거 결국엔 얘들아 현대분사 쓸지 과거분사 쓸지 알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 그 생략된 수식해주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자꾸 부사 절로 바꾸는 연습하는 거거든. 그냥 여기에 밑줄 쳐져 있다고 여기만 본다고 절대 알 수가 없죠. 돼? 이러한 기간이라는 게 또 열고 마침내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뭘로 이어졌다는 거야? 결국에는 마을과 도시 그 다음에 문명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닝이랑 리딩이라는 현재 분사가 맞는 표현인지 알려면 주어가 이신지 알아야죠. 디스 피리오드를 받는. 되냐?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도 어때? 여기 분사구문에 걸리는 작물을 기르고 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길렀던 주체는 누구겠어? 그쵸? many humans겠죠. 그러니까는 그 주체를 찾아야지 현재 분사를 쓰는지 과거 분사를 쓰는지 구분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30번. 이것도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 이게 말이 어렵게 써져 있어. 잘 한번 집중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넌 휴먼이죠. 인간이 아닌 동물들. 결국 써들어서 동물이죠. 인간도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게 커머디티, 상품이라는 걸, 물건이라는 걸 저장한답니다. 혹은 돈을.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아, 동물은 저장 습관이 있구나. 이러한 행동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선호를 드러낸대. 지연된 보상에 대한 선호죠. 선호는 뭔가를 더 좋아하는 거야. 오벌은 무엇보다죠. 즉각적인 원이 지칭하는 건 결국에 뭐겠냐? 리워드겠죠. 리워드. 보상보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는 뭐를 좋아한다는 거야? 지금 예시를 들어서 음식이 내 눈앞에 있어. 그럼 지금 당장 먹는 걸 좋아해? 아니면 나중에 먹는 걸 좋아해? 나중에 먹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동물이. 인간이든 그게 인간이 아닌 동물이든. 에이전트 행위자는 포기한답니다. 일부 즉각적인 pleasure 기쁨을 포기한대. in exchange for 무엇을 위해.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은 미래의 것을 위해서. 여기서 원이 지칭하는 건 pleasure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시멜로 실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는 게 아니라 그걸 지연시킬 수가 있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디스카운티드 하락된이라고 해석할게. 하락된 가치 있죠. 미래의 보상에 대한 하락된 가치라는 게 내가 나중에 먹으니까는 가치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더 커야 돼. 그래야지 내가 미래로 지연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 뭐보다? undiscounted 하락되지 않은, 그쵸? 하락되지 않은 가치보다, 그쵸? 현재의 것에. 이게 내용은 쉬워 보이는데 결국 1번이랑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미래를 위한 저축 행동을 한다는 거야. 동물이 미래를 위한 저축 행동, 선호. 미래를 위한 저축 행동을 선호한다는 거거든.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한 저축 행동을 선호한다. 이번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느끼니까는 3번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이거야. 3번 애들아 이렇게 하니까는 얘랑 화면 보면 얘랑 얘 중에 뭐를 더 선호할 거래.
뭐 어떤 가치가 더 클 거래? 전자야 후자야? 디스카운티드 밸류야 언디스카운티드 밸류야? 뭐의 가치가 더 크대? 디스카운티드 밸류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더 크니까는 나중에 먹지. 미래 가치랑 현재 가치 중에 미래 가치가 더 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현재에 하락되지 않은 가치보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더 크니까 나중에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3번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시멜로 실험에서 나중에 하나 더 받는다고 하니까 안 먹는 사람. 뭔 말인지 이해돼? 혹은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 1, 2, 3번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4번부터는 이제 반전이거든? 하지만 있잖아. 그 일부 경우에 행위자는 기다리질 않아. 인비전드 오케이전, 상상이 된 분사죠. 전부 다 과거 분사. 때라는 건 상상이 되는 거니까 상상된 경우를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뭐 한대? 그냥 사용해버리는 거야. 그들의 저축물이라는 걸 prematurely. 어떻게? 너무 일찍.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젠 얘기해주거든. 너네 이미 알잖아. 크리스마스 12월에 쓰기로 한 거를 언제 쓰는 사람이 있어? 여름에 쓰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early in the year, 연초죠. 연초에 employee, 직원이 set aside, 따로 떼어둔 거야. 돈을 크리스마스 선물 사려고. 하지만 그것을 써버린 거죠. summer vacation, 여름 휴가 때 그 크리스마스 대신에. 그러한 경우라는 거는 예시가 될 수 있답니다. 뭐가 약한 예시야? will? 의지가 약한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행위자가 판단하거나 혹은 resolve, 결심하다. 여기서는 해결하다라기보다는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죠. 판단하거나 결심한 거죠. 그들의 저축물을 쓰기로 특정한 방식으로 더 EST, 최상급, 가장 큰 이득을 위해서. 얘들아,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르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번 문장 얘기하는 거냐? 행위자가 판단하거나 결심했다. 그들의 저축물을 특정 방식으로 쓰기로 가장 큰 이득을 위해. 1, 2, 3번 문장 얘기하는 거고, 버띠로는 그러고 나선 다르게 행동했다는 4번 문장부터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언제? 그 유혹이라는 게, 즉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라는 게 어떻게 됐을 때 다르게 행동했어? 나타났을 때죠. disappears 이 아니라 appears. 이거 너무 쉬운 얘긴데 어렵게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용돈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때 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여름방학 때 그냥 써버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모으는 사람이 있고, 벗 뒤쪽으로는, 그 다음에 벗 앞쪽으로는 그런 거죠. 1, 2, 3번 해당되는 끝까지 모으는. 근데 뒤쪽에서는 의지가 약해져서 유혹 때문에 그냥 써버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4번 성급한 소비행동이죠. 성급한 소비행동. 그냥 써버리는 거죠. 성급한 소비행동. 왜 때문에 성급하게 소비하게 된 거야? 유혹이죠. 유혹. 의지가 약해진 거죠. 유혹 때문에. 되냐? 그럼 이번 문장에 이러한 행동이라는 것은 어디다 연결시키면 되겠냐? 이러한 행동이라는 건 선호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나중에 하는 것이죠. 어디다 연결시키면 돼? 1번이죠. 1번. 그쵸? 인간이고 동물이고 물건이나 돈을 저축한다. 미래의 소비를 위해. 그 다음에 6번 문장이 그러한 경우는 예시가 될 수 있다. 의지의 약함에. 5번이죠. 5번. 크리스마스 때 쓰기로 했는데 여름방학 때 쓰는. 되냐? 한 줄 정리 한번 해보고 내용은 잘 정리해줬으니까. 그 다음 31번. 이거는 주제문이 명백하게 1번이죠. 예시가 총 몇 개 나오냐? 인터럽션, 그 방해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나오잖아. 일단 첫 번째 인물이 마틴 루터 킹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거든. 사무엘 테일러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인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6번에 나오거든. 6번에 예시가 이제 나온다. 어떻게 도대체 방해라는 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interruption. 그 방해의 비용이라는 게 잘 문서화가 되었답니다. 잘 기록된. 그러니까 방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심지어 많이 쓰여져 있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있잖아. 이 사람이 라멘티드 뭐 했대? 그죠?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데미지 층하는 건 뭘까? 그것들을 애통해했다. 그가 묘사했을 때. 그죠? 인터럽션. 그쵸? 그 방해. 근데 언제 애통해했냐면 그가 묘사했을 때죠. 대승 지시 형용사죠. 그 멋진 시. 근데 이게 쓰여지지 않았죠. 리튼에서 다들 이렇게 동그란 거로. 왜 때문에 쓰여지지 못했어?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닫을게 그냥. 되냐? 웬에서 연 거 여기서 닫았다. 이렇게 돼? 얘들아 이거 형태가 뭘까? get written. 시라는 게 쓰여지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수동태죠. 수동태. 얘 비동사 대신에 get이 쓰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근데 또 이 뒤에서 찾은 거네. 내 분명히 대묘로 지창하면 앞에 있다고 했는데 또 뒤에서 찾았어. 반성해라. 포임 쓴 사람. 응? 아마도 더 모스트 가장 유명한 리터러리 문학의 예시라는 게 발생을 했답니다. 1797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죠. 왜는 관계 부사죠. 그 1797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주어는 그냥 테일러라고 읽을게. 그 다음에 동사는 스타티드죠. 그 다음에 동사 하나 또 어디서 나와? 그쵸? was visited죠. 이렇게 두 개다. 조심해. 얘는 수동태야. 두 번째 동사는. 이렇게 쳐놓을게. 그러니까 그 방해 때문에 쓰여지지 못한 가장 유명한 문학의 사례라는 게 1797년에 발생했대. 사무엘 테일러라는 사람이 시작했거든 쓰는 것을. 그의 시를. 근데 쿠블라 칸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영감을 받은 거냐면 꿈에서 영감을 받은 거야. 그가 꿈이죠. 그 다음에 근데 그 테일러가 방문 당했죠. 예상치 못한 게스트에 의해서. 여기서 동그란 거로 이렇게 닫으면 되죠. 되냐? 이 테일러라는 사람에게 by coincidence 우연히 untimely는 품사가 뭐냐? 형용사다. 형용사. 때 아닌. 이거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 반의어가 타임에 타임리거든. 타임리. 시기 적절한. 때 맞춘. 근데 on time이는 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에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은 우연히 때 아닌 방문객이 온 거죠. 특히나 안 좋은 시기에. 그는 그래서 그의 영감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레프트 작품을 남겨두었죠. 완성되지 않은 채로. 되냐? keep, find, leave 분형 알죠? 작품이라는 건 끝내지지 않은 거니까 과거 분사 쓰인 거. 그러니까 얘를 뭐로 고치면 안 돼? on, finish. 작품이라는 건 끝내는 게 아니라 끝내지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6번의 구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주절의 주어는 뭘까? 일단 6번 문장에서 day죠. day. 그 다음에 동사는 impact죠. impact. slowing부터는 분사구문이죠. 얘도 병렬되는 거 이렇게 2번 형광펜으로 표시할게. slowing이랑 increasing. 그러니까 지금 6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while에서는 봐봐. 6번 문장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거야. 우리도 인터럽션 때문에 손해 많이 본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많은 문서화된 그 케이스 사례가 있지. 갑작스러운 disruption, 방해에 대한. 근데 이게 significant, 중요한 영향력을 갖거든. 누구에게? professionals,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에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방해?
의사, 통제실의 관리자, 뭐 비행기 관제탑 같은데. 그 다음에 주식, 거래자, 파일럿과 같은. 여기서 한번 끊기지.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이 또한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작업의 생산성이라는 걸 낮추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것들은 뭐겠어? 디스럽션이겠죠. 디스럽션. 그 다음 마지막 질문 32번. 얘는 쓰면 쓸수록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뇌까지 변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감각동사 알죠? 띄어서 써야 되거든. 띄어서 간격을. look 불러봐. look, smell, taste, 그쵸? sound, feel이죠. 감각동사 뒤로는 형용사 나오는 거 알죠? 이제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고 정말 한 명도. 있으면 진짜 충격이거든 조금. 근데 이거의 형용사 형태를 써줄 거야. 시각의, 비주얼이죠. 비주얼. 그 다음에 본문상에 나오는 건 사운드거든. 청각의는 뭐래? 오더터리죠. 그 다음에 스멜에 해당하는 것은 올, factory, olfactory. 이게 후각이야. 후각의. taste, 미각의는 gustatory라고 있거든. 거스터토리. 이게 미각의야. 미각의. 고3 때 가끔 나오거든. olfactory, gustatory. 그 다음에 소리가 auditory. 오디오에서 나죠. auditory. 청각의. auditory. feel. 촉각이는 tacti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actile. 얘가 촉각의. 왜냐면 이게 그 요약문 문제로 출제되면 이런 단어가 선택지로 출제될 수 있거든. 이거 전부 다 외워라. Visual, olfactory, gustatory, auditory, tactile. 1번. 많은 다 썼냐? 얼라로브. 많은 과학적 증거라는 게 있답니다. 얼라로부터 많은이죠. 많은 과학적 증거라는 게 있대. 이것도 아직도 구조 파악 잘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데몬스트레이팅부터 동그라미죠. 보여주는 증거죠. 대신 네모죠. 뭐라고 보여주냐면 그 집중된 주의력이라는 게 인과관계 동사 또 나오죠. reshaping, 재구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뇌에. 그러니까 너네가 자꾸만 읽고 쓰고 집중하면은 뇌가 변한다는 거야. 더 잘하도록. 동물에게 있어서 어떤 동물이냐면 보상을 리워드 원형이 보상하다잖아. 근데 얘는 과거분사니까 보상 받는 동물이죠. 소리를 눈치채는 것에 있어서. 근데 이게 어떤 소리야? 뭐 하기 위해서 소리를 눈치채는 거야? to hunt, 사냥? 하거나 포식자들, 포식자 사냥해, 먹이가 움직여, 그래서 보상받아. 혹은 피하기 위해서. 근데 뭐를 피하는 거야? 사냥? 당하는 걸. 그쵸? 얘는 피식자죠. 응? 사냥하기 위해서 소리를 눈치채거나 사냥당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채는 거. 포식자와 피식자를 얘기하는 거고,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되겠어? 팅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사냥하는 것을 피할 리는 없을 테니까. 우리는 뭐를 찾았는지 알아? 멋지 훨씬 더 큰 청각 센터를 찾았답니다. 그 뇌에 있어서. 아,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면 어떤 청각 행위에 있어서 뇌가 커지는구나. 청각과 관련된. 리월디드에도 2번 영광펜 쳐놓을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미리 쳐놓을게. 3번 문장에.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거는 위치 어리죠. 시제 그냥 맞춰가지고. 주저리 시제가 현재니까. 그 동물에게 있잖아. 보상받은 동물이죠. 예리한 시력에 있어서. 비주얼 나오죠. 비주얼. 시각 영역이라는 게 더 컸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커지는 거야. 뇌 영역이.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러면. 브레인 스캔 있잖아. 바이올리니스트에. 이게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한답니다. 쇼잉부터 분사구문이죠. 극적인 성장을 보여줘. 그 다음에 확장을 보여주는 거죠. 콜텍스, 피질 영역에. 그쵸? 근데 이 피질 영역이라는 게 뭐해? 왼손을 represent, 나타내거든? 그럼 여기서 대세선행사는 뭘까?
왼손 해역을 나타내는 선행사 뭐겠어? 그쵸? 리전스로 봐야죠. 왜? 그쵸? 대시 복수니까는 지금 레프레젠트에 s가 안 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레프레젠트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까지 병행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법 문제거든? 그럼 이렇게 표시할게. 괄호. 화면 보면은 이렇게 묶을게. 그럼 동그란 괄호 오브 더 콜텍스랑 대절 이하가 전부 리전스 수식해주는 거니까. 되냐? 그리고 그것은 finger은 여기서 동사로 손가락으로 연주하다. 동사죠? 손가락으로 연주하다. 그 strings, 바이올린이니까 현이라고 해석해. 현을 손가락으로 연주해야만 하거든. 정확하게, 자주, 매우 높은 속도로. 그럼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무엇이 정확하게 현을 손가락으로 연주해야 된다는 거야? finger hand, left hand 아닐까요? 그쵸? 왼손이 하겠죠, 왼손이. 그 다음에 그 빨간색으로 연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닫을게. 이렇게 showing에서 연 거. 그럼 showing의 주어는 뭘까? 보여주는 주체는 뭘 것 같아? 그치? 브레인 스캔스죠. 브레인 스캔이 보여주는 거죠. 되냐? 우리의 연구라는 건 보여준답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히포캠퍼스, 해마라는 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거든. 스페이셜 메모리, 공간 메모리에. 근데 이게 인larged, 확장돼 있다는 거죠. 그 택시 드라이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거 단톡방에 실수로 보낸 지문이거든. 고의 지문. 그 뉴욕의 택시 기사들의 해마가 엄청 크대. 공간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길을 항상 찾아야 되니까. 6번이 주제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글쓴이가 물리적인 아키텍처, 구조라는 게, 물리적 뇌 구조라는 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엇에 따라서 그러냐면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렇게 명사 2개인 거 알죠? 이렇게 2개.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연습하는 만큼 우리의 뇌가 더 발달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쵸? 그 주말에 그 단톡방에 보낸 대로 진도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숙제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